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2430선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16거래일 만에 670선을 재탈환하면서 코스피와의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등급 하향 기조가 다소 완화됐고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정유와 석유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황은 긍정적일 것으로 유통과 호텔, 자동차, 조선 등은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는 소식입니다. LG화학이 2, 4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도 자동차용 대형 배터리 사업의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전지 부문이 1년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기초 소재 부문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90포인트 오른 2429.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3%, 7.51포인트 상승한 671.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주가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1,3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과 함께 탄탄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제 시장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의 가망성과 그런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코스닥이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초반에 제가 분석해보고 지난주 후반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분석 이유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로 본격적인 수익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바닥이 0이고 고점이 100이라고 했을 때 0에서 100까지 올라갈 때 그 나머지 30% 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에 수익이 별로 없어도 그 나머지 30% 시간대에서 매매 잘하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나요. 반대로 100에서 0,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에서 바닥까지 내려올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70%, 그러니까 이제 100에서 이제 70% 하락하면 이제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때까지보다 30에서 0까지 될 때, 그때 못하면 그 전에 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현재 0에서 100 중에서 한 60 정도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특히 코스닥에서 많이 몰려있는 분들, 재미를 보지 못했던 분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에 속한 종목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이제 이런 상승세가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정영 대표님이 탄탄하게 세워주시는 시황과 그리고 종목 분석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역 디커플링 적중하면 코스닥 광풍도 적중이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네, 어제 코스닥 광풍에 대한 그런 전망을 짚어주셨는데, 자, 역 디커플링이 적중이 된다면은 코스닥에 이런 광풍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어제장에도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장 그 말에 대해서 좀 흐름이 같이 이어갔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5% 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어제도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정리와 내일 전망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명히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역 디커플링이 적중을 하면 어제하고 오늘 이틀만 보면 적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좀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예측했던 흐름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2000년에 주식 전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코스닥 전문가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조 하고 이제 파생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는 참 상상도 안 될 이야기죠. 2000년도 당시만 해도요, 코스닥 종목 분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업종과 어떤 업종 내에 어떤 종목이냐 이게 분류가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걸 수동으로 다 분류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코스닥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역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코스닥에서 광풍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거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성공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너무 선생님처럼 자꾸 이제 같은 얘기 반복하고 꾸준히 얘기하니까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이 호황일 때 시작한다. 두 번째, 준비 없이 달려든다. 세 번째, 순간적으로 약간 수익 났다가 장 빠지면은 수익을 반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원금이 안타까워서 20년에서 30년 동안 못 떠나고 항상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주식 투자자의 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 축적 후 실력 향상과 수익 추구.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장이 좋든 나쁘든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배우는 게 낫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전 투자를 안 하거나 약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좀 실력을 쌓고 투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돈 욕심이 많고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개인들 혼자서는 이게 실력과 수익이 제자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고요. 아니면 전문가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초보자들은 옥석 가리기가 전혀 안 됩니다. 누가 정말로 노력하는지, 누가 경력이 쌓였는지, 누가 진심으로 노하우를 전달하는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선택도 투자 실력입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분명히 제가 전달할게요. 꼭 평택촌놈만 참고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평택촌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를 선택할 때 이 기준만 보시면 절대로 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의 주식 전문가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경험과 노하우 갖고 있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평택촌놈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 찾아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주식 전문가를 제가 18년째 합니다. 방송 출연 인터넷 방송 17년째예요. 저보다 인터넷 방송 더 오래 한 사람 전 세계에서 없어요. 제가 최장기입니다. 저하고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저보다 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올해 29년째 주식 투자합니다.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인터넷 방송에서 반드시 음성 전달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 SMS만 보내는 사람은 조금 의심해도 돼요. 그리고 투자 전략을 계속 쓰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유료 회원들 있잖아요. 유료 정보 있으면 텍스트 정보가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과대 광고, 과장 광고해서 사람까지 모으는데 음성 방송을 전달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도 그 글을 보면 사람의 그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를 찾는다면 음성 방송도 하고 투자 전략도 쓰고 그다음에 일종의 그 유료 고객들한테는 반드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찾아요. 왜 그러냐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면은 근거가 남잖아요.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없이 그냥 대충 마이크 잡거나 그냥 SMS 뿌려갖고 막 하루에 10개, 20개 뿌려갖고 간 거만 올라갔다고 홍보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금감원에서 과대 광고나 과장 광고하는 사람도 신고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는 예측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맞든 틀리든. 그게 가치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차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노하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방송을 들어보면 자주 들었던 얘기네. 이건 노하우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딱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걸 많이 전달하는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다른 종목 상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의 약 90%는 매수 홀딩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상담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개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이 좋을 땐 그렇듯해요. 장이 나쁠 때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나 매도, 보유나 감망 이걸 각각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거는 꼭 피하시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오직 차트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에 줄긋게 하고 보조 지표만 5개, 6개 나열하고 이건 뭐냐 하면 초보자예요. 주식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추천 사유라든가 홀딩 이유에 대해서 그걸 들어보면 이미 뉴스에 나온 거 공시에 발표된 거예요. 이건 시청자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누구는 못 봅니까?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원래 그 주식은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자 때 논하는 게 차트예요.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흐름을 얘기해야 해요. 그리고 최소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시황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주식 전문가가 되든 개인이 되든 차트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 아직 초보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냐.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초보자들이 전문가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을 갖고 참고하시라 이 얘기예요. 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좋을 때 앞으로 돈 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우리가 유비무한 측면에서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각 경제TV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참고할 만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란다.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최근에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되신 그런 주식 초보자분들을 비롯해서 주식 투자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곁들여 주셨어요. 이런 말씀도 워낙 대표님이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고 또 여러분들을 원하고 또 좀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 강보합권에서 시작은 했지만 장 중에는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탄력성으로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양시장 모두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도 매도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조차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종가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좀 받쳐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내내 사실상 어땠습니까?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보합권까지 억지로 올라왔다가 종가에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러스는 맞는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심리적으로는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만 순매수 해줬는데 21선 돌파와 급등을 해줬는데 잠깐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와 급등했죠. 바로 어제입니다. 그리고 역디커플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역디커플링이 발생했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항상 플러스 5% 이상 종목을 보라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수가 15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어요. 전체에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뭐 최소한 100개, 많으면 뭐 200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수는 역사상 최고가인데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하루에 뭐 작을 때는 25개, 많아봐야 한 40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자, 보세요. 전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는 총 72개가 플러스 5%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57개, 코스피가 15개였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66개가 플러스 5%였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51개, 코스피가 15개. 자, 무슨 뜻이냐? 얼마 전만 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코스피가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디커플링의 전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커플링의 전조. 그래서 그동안 그 코스피 위주로 갔던 이 흐름이 이제 코스닥을 위전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말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최소한 100개가 나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과거에 코스피 700, 800선 그 시절에도 플러스 5% 이상이 보통 하루에 한 150개 정도 나왔었어요. 아무리 상한가가 15%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상한가가 보통 뭐 5, 60개씩은 쉽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5% 이상이 전체에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종목 장세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종목 장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100개가 안 되니까. 최소한 100개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100개라 그래봐야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2000종목 중에서 100개니까 퍼센트로 보면 얼마입니까? 100개 중에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비율을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만 해도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51개,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15개였는데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5% 이상 상승한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521개고 또 코스닥에서는 746개입니다. 단순히 상승한 그 종목의 비교만 한다면 이런 개수고요. 앞에서 대표님이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5% 이상 상승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시장 이해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날이 이 내일장의 전망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데요. 내일장의 양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대표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횡보 또는 단기 하락세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특별히 추세 전망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강풍이 적어도 1회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주였죠.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21선 돌파 시 급등한다. 근데 진짜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역디커플링이 시작됐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코스닥 차트만 본다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광풍은 빠르면 8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늦어도 11월, 이때는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8월에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에도 한 번 더 코스닥이 갑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변수예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주식 투자는 왜곡과 변수는 이건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격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변수는 호재나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코스닥이 나쁜 쪽으로 왜곡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바닥권 주식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변수가 걱정된다는 거죠. 변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변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타 등등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걱정된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제 예측이 적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21선, 검은색이 21선인데 이거 돌파하면서 어제 급등했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확실히 이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동안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도 어떤 날은 같이 올라가는데 어떤 날은 그냥 떨어져요. 참 허무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그 상황은 끝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요 바닥형 종목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도 2시간 동안 종목을 또 발굴했어요. 단기 종목, 중기 종목 다 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니까 차트야 한 달만 배우면 누구나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택초등 적정주가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계속 제가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차트하고 적정가치 적당히 이걸 혼합해서 찾으시면 얼마든지 수익 나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앞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평택촌놈 적정주가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통해서 종목들 검색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CJ E&M이 올라왔는데요. 신작 영화 기대감에 3일째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조화제약이 올라왔네요. 복제 돼지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얼음 정수기 결함 논란에 하락세를 보였다는 이슈네요.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올라왔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군함도에 대한 그 신작 영화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 오늘장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77,1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일 3일째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CJ E&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드 논란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깊이 받았다가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 13만 원짜리예요. 코스닥의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걸 가거나 상당히 좋은 주식이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련합니다. 왜 아련하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2012년이었죠. 그때 정말 이거는 무조건 묻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걸 약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이었죠. 한번 쭉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급등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CJ그룹 막대 터지면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관련된 보복 때문에 최근에 내려왔었는데요. 어차피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못 오를 만한 그 직장인용 우량주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뭐 상위 시가총액 50위권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 몇 개 안 돼요. 제가 볼 땐 5개 안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J ENM은 어차피 코스닥이 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큰 돈 벌지 않아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투자해서 벌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종목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깨지면은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 그동안에 좀 부진을 딛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접근, 21선이 깨질 때마다 좀 아래쪽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캔들 자체도 21선의 지지를 받을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조화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자 흐름 확인합니다.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음봉 마감을 했어요. 4,725원에 마감이 됐는데 조화제약에 대해서는 복제돼지 관련된 부분이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대표님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 소식과 함께 오늘 하루장의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조화제약의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저평가됐거나 그 시세 분출이 안 됐던 것은 한 번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이하에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61선 이하로 깼습니다. 그리고 끝났거든요. 네, 파란색이 61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거는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종목들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세요. 네, 좌측에 있는 화면이 시가총액 탑10 종목이에요. 셀트리온부터 CJ ENM 쫙쫙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탑10 종목인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무려 5개예요. 셀트리온 제약이죠. 메디톡스 제약이에요. 코일펀드 제약입니다. 바이로메드는 기타 서비스로 돼 있지만 이것도 제약바이오입니다. 휴젤도 제약이에요. 도대체 몇 개입니까? 10개 중에 5개예요. 너무 쏠려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셀트리온이라든가 메디톡스가 2배 가기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제약바이오가 2배 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에서 다시 더블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번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스닥이 광풍을 몰아닥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좀 저가 바이오주를 잡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기술주를 보라고요. 그나마 제일 높은 게 SK 머티리얼스입니다. 그 다음에 SFA.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뭐 원익 IPS 쭉 있잖아요. 서울반도체까지. 어떤 거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참고하시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CJNM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넘버 2예요. 이 넘버 2가 나중에 넘버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아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안에 포함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이하에서 접근하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가 올라왔어요. 얼음 정수기 결합 논란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 오늘 6% 가까이 빠지면서 95,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 니켈가루 검출됐다라는 그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코웨이는 10만 원대가 깨졌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웨이를 논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웨이를 무려 16년 동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에 대한 판단은 냉정해야죠.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중기적으로는 절대 관망하세요. 단기 매매는 찬성한다. 뭐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이전부터도 해주셨는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중기 관망 또는 단기에 대한 부분도 찬성을 해드렸으니까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모아가셨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삼성 SDI가 오늘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 넘게 빠졌고요. 17만 8천 원에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좀 하락을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빠질 때가 됐고요. 보유자는 이제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하시고요. 적정 주가가 29만 4천 원인데, 그러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LG전자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LG전자도 적정 주가 대비 지금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시전에서 저는 어제 주식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삼성 SDI 경우에는 제가 어제 주식 선물 매도를 했어요. 당연히 홀딩이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저는 더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나마 지금까지 간 게 운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잠깐 보세요. 이번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요, 6월 초에 고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 SDI나 LG전자나 적정주가 대비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LG전자는 제가 적정주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5만원짜리라니까요. 근데도 6월 초에 고점 찍고 지금 어떻습니까? 7만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LG전자에 들어왔던 펀드들이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보다는 덜 억울하다는 거죠. 왜? 6월 초에 고점 찍은 LG전자에 비하면 훨씬 낫죠.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더 갔으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더 갈 수도 있겠죠. 장담 못합니다, 저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하시고요. 당분간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도 우량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방산비리 소식에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를 보인 이후 오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5만 원대를 회복하는 주가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한국항공우주는 또 삼성 SDI와는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세스가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들은 전업 반타만 하세요. 이거를 일본 매매한다. 도박이죠. 도대체 얼마나 더 뭔가 나올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제가 계산한 걸로 23,800원입니다. 그럼 아직도 고평가됐어요. 아직도 2배가 넘어요. 저는 이거를 2015년이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올라갈 때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난번에 한정기술도 그랬고 이 종목도 그렇고 적정 주가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하면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은 내려와요. 자, 최근에 악재 때문에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럼 그전엔 안 내려갔나요? 이미 그전에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적정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적정주가를 보면서 이거를 중기 매매해야 되는지, 단기 매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타로 끝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매매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가
과거에 10만 원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골탕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노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식 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 것처럼 주식 나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50대, 60대라고 해도요. 초보자는 아기 같아요. 우리가 사람 인생도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다 큰 줄 알잖아요. 근데 중장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참 어리게 보이잖아요. 지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초보자분들은 꼭 잘 새겨들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미보자는 철저하게 전업 단타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종목에 대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DMCA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14%,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3,61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함께 대표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보유자는 적당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매도하시고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61선 깨지면 강력하게 매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오늘 탄력세 이어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부분 분석해 드렸는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61선 이하에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테마주와 개별주 알아보도록 하죠. DMS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신규 공장 이 P10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협력사들에게 뻗쳐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DMS 역시 오늘 탄력을 좀 받은 흐름입니다. 오늘은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주가가 10,000원을 넘었습니다. 1,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DMS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LG 디스플레이 협력체들 관련해서도 같이 좀 탄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반 상승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그냥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S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접근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뭐 사례 분석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과 시장 분석에 대한 이런 내용은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 이 해당 주식의 가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례 분석을 해주실까요? 자, 오늘의 종목은 SFA가 올라왔습니다. 뭐 최근에 좀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 같은데요. 자, 오늘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41,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추천 시기는 2017년 7월 이번 달에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에요. 대표님, SF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석을 도와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며칠 전에 추천했습니다. 1차 매수를 37,000원에 했고요. 현재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최소한 20% 이상 목표로 이제 삼는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저평가입니다. 현재 적정주가 분석해보면 69,100원 나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좋죠. 두 번째 차트상으로 120선 이탈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탑10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술주 중에서 대장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현재 시가총액 7위거든요. SK 머티리얼즈하고 이 종목하고가 탑10 안에 들어가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나머지는 제약바이오가 5개라고요. 뭐 방송 서비스 CJ ENM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 상당히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단기로 들어가는데요. 상황 봐서 만약 20% 왔을 때 더 홀딩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할 건데요. 일단 차트 보시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69,000원대니까 뭐 여전히 매력적이죠. 아직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코스닥에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고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작게는 1.5배, 많게는 이미 3배짜리가 많거든요. 기술주들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69,000원이니까 뭐 저평가됐다는 게 좀 놀랍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차트 이론이 있죠. 60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다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선도하면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들어갔지만 중기까지 개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10종목 중에서 처음부터 중기인 건 2개밖에 없다. 8개는 단기가 정상이다. 그래서 단기로 했다가 여기서 더 끌고 가자. 그러면 중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수익이 나고 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10개 중에 8개는 일단 단기고 2개만 중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도 AS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 공략 업종과 테마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코스피에선 종이목재고요. 코스닥에서는 종이목재 적정주가 검색 후에 중기 투자에 대한 종목들 선별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를 단기 매매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말씀해 주시죠. 네, 빠르게 답변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 종이목재 업종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 차트 보시면서 적정주가 쭉 검색해 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묻어둘 거 찾으면 되겠고요. 단기로는 역시 제약바이오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현모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종이목재에 대한 부분 적정주가 통해서 검색을 해보신 후에 중기 투자에 대한 부분도 또 접근해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단기 매매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옵션 전략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단타 전략도 확인합니다. 선물 320포인트 이상 매도, 316포인트 이하 매수, 옵션은 선물과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주식 선물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바로 선물옵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합니다. 박스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320 이상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시고요. 316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 취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콜이나 풋을 연동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할물은 0.65포인트 오른 320.0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에 대한 그 부분 가격대까지 참고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823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을 7,500원에 비중 50% 들고 있습니다.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7,440원인데 매수가에 비해서 손실 구간이에요. 대표님, 중기의 전망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손절 10%를 엄수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당분간 들고 가세요. 그래서 다시 또 언젠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티면 수익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이자는 21선 이하에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손절 10% 그리고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접근하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023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HCT를 매수가 14,250원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는데 70%를 실으셨다고 하네요.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HCT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흐름 볼게요. 13,750원인데 역시나 손실 구간이신데 대표님 HCT 같은 경우는 비중을 70%나 실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70% 실을 종목이 아닙니다. 원래 그 종목당 비중은 한 종목에 우량주 같은 경우 20%, 개별주 10%가 맞습니다. 그래서 70%가 결국은 100대고요. 그 100이 또 시종까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비중 절반 딱 매도하시고요. 그냥 계속 홀딩하세요. 어차피 이것도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61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CT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보유자 비중을 절반 매도 후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5% 정도를 홀딩을 하시라라는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895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CT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9,800원에 비중 30%인데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선 종목과 좀 종목명이 비슷한데 이번에는 ACT입니다. 오늘은 9,2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8954님의 종목도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한 다음에 교체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까지 순환매가 오기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10,000원에 잡아서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10,000원이 갔다. 그럼 본전이 아니라고요. 시간 낭비한 것도 개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트렌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저평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체 매매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CT 같은 경우에는 손절 10%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HCT까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마무리를 짓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도 저희가 1시간 알차게 여러분들의 시장 전망과 함께 내일장의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자 판단하시라는 점까지 다시 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